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2024년 첫 개장, 증시가 첫 개장을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지금 보였고, 특히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간 코스닥이 오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닥이 강했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나았어요. 대형주도 좋았는데 2차 전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코스닥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좋았고,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라는 1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2024 이 두 개의 지구촌을 가장 뜨겁게 달굴 그 핫 이슈, 핫 이벤트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지금 시장에 그 2023년도 후반부터 이제 이어져 온 반도체와 바이오의 이 쌍두마차가 오늘 가는 말이 잘 간다, 가는 쌍두마차가 잘 간다, 이거를 여실히 보여줬고요. 반도체와 바이오 당분간 더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는 한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못 쫓아왔다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지난 연휴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삼성전자가 8만 원 코앞까지 왔고, 시간회가 약간 빠졌고, 미국의 선물지수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조정으로 갈 가능성,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어요. 조정이 있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특히 어떤 업종이 어떤 업종 위주로 이제 조정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약세를 보이는 애들을 저점에 매수하면 안 돼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더 많이 빠져요. 지금은 지금 강한 애들을 잘 갈 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가 올라간 거는 모멘텀이거든요. 바로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온 이벤트에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과 종목들이 핫하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폭풍 매수가 오고 있고, 개인들은 폭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매도를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던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사고 있어요.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렇다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오늘도 개인들이 집중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집중 매도를 했는데, 뭐 에코프로들, 포스코들 뭐 대체로 그랬는데, 오늘 저는 사실은 그 2차 전지를 한 종목을 샀거든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제가 사고 한 1점 몇 %가 올랐어요. 그 이유, 이제 뭐 이유를 뭐 여기서 자세히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많이 빠졌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좋은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매수를 아침에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안 깼어요.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제 쫙 이제 올렸는데, 오늘 샀던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제가 산 것 중에 잘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제 계좌를 풍성하게 해줬던 거는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에 2023년 마지막 주에 샀던 이제 반도체들이 오늘 뭐 20% 가까이씩 올랐고, 뭐 5%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비중도 굉장히 늘려놨는데 그렇게 주가가 잘 갔고요. 제 계좌에서는 이제 로봇주가 오늘 조금 약간의 하락 이게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줬지만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저점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오늘 매수했던 이제 한 종목마저도 오늘 빨간색 이제 켜주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였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일단 반도체 바이오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이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빠질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이 다 이제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까지 왔고, 여기에 약간 더 선명한 어떤 지표 위주,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나스닥이 진짜 정확히 고점을 찍고 빠지는 거고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좀 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모멘텀, 꿈, 희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담아요. 그 투자를 하면서 그런 포션이 기술적인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많은 비중을 담아서 사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세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렇게 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지 않아도 반도체의 미래 가치를 지금 담고 있으면 주가가 폭등해요. 오늘 이제 신청이 들어왔던 한 종목도 저는 실적 때문에 추천하지도 않았고 전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 하나,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추천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실적 기대주의 무명 씨로 이제 사실상 이 종목 뭐지? 저도 좀 봤던 그 반도체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뭐 수익을, 그리고 제가 저점을 또 딱 잡아드렸던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지점에서 이제 딱 저점을 잡는, 오늘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뭐 저도 제가 매수한 종목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진짜 잘 고르는 게 일단 첫 번째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매수를 아주 칼같이 저점에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멋지게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고 사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20% 가까이, 오늘 아까 얼마 올랐죠? 정말 이 영상 만들고 제가 장중에 다른 종목들 봐드리느라고 제 종목을 잘 못 봤는데, 결국 아까 한 16인가 17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뭐 하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장중에 좀 많이 고점 쫙 올라가다가 급락 비슷하게 쫙 빠져 내려가는 자리에서 분봉을 보면서 이 정도 가격대 이거를 딱 지키면 이거는 매수다 하고서 딱 잡아드렸고,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많이 급등했을 때는 목표 주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서부터 한 5, 6%가 쫙 빠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의 진짜 한 20% 가까운 한 15% 정도의 제가 1차 목표가로 세운 지점까지 이제 그런 수익이 눈에 보이니까 쉽게 이제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매수해서 주가, 이게 왜냐면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내일도 지금 시간에도 좀 많이 올랐어요. 0.6%인가 0.7%가 올라가지고 내일도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장에 지금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의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주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와, 이거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얘는 모멘텀만 가지고 지금 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 쪽의 시장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몇몇 테마들, 몇 가지 테마들. 그래서 돌아요. 이 순환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의 테마를 이제 여러 테마가 좀 돌고 있는데, 그 테마들이 한 바퀴 돌 때 반드시 잘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필터, 결국엔 이 종목을 거쳐야 하는 그 종목을 지금 장기로 가져가고 있죠.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그랬죠. 오늘 어떤 회원님이 이거 이제 오늘부터 날아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한 5%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늦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안 오른 게 아니라 스물스물 10몇 퍼센트 수익을 내고 오늘 이제 쫙 올라가면서 이제 완전히 뭐 안정권.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도 대략 지금 이런 반도체 분위기라고 하면 50% 이상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늘려놨던 거예요, 작년에.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도 바이오도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 완전 투톱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잘 갈 수밖에 없는 그 테마를 잘 찾아서 매수를 잘 하면 지금은 진짜 눈 감고 매수해도 그 업종 안에서만 놀면 지금 글쎄요 한 일주일도 안 됐죠.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막 20 몇 퍼센트 30%씩 수익이 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그렇고 지금은 뭐 이제 잘못하면은 완전히 타이밍 놓치면 이제 시장의 그 핵심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폭발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메인스트림을 찾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되고 눈앞에 모멘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눈앞에 모멘텀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 이슈는 재료는 또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쯤에서 매도를 할까, 적절히 수익을 실현할까를 또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 2일이죠. 그러면은 3, 4, 5 하고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한 3일, 3에서 한 5거래일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막차를 타고 들어와도 약간의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막 130%, 120%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최근 몇 달 동안에 한 2달 정도 사이에. 11월 언저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그래요. 반도체 중에서 뭐 130%, 120% 이렇게 오른 종목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말씀드리지 말고 오늘 방송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시장에 돈이 도대체 어떤 테마, 어떤 곳으로 쏠리느냐를 잘 봐야 되고요. 그게 가리키는 지점은 사실은 되게 명확해요. 지금 눈앞에 모멘텀이 가장 확실하고요. 두 번째 실적이고요. 뭐 두 번째 사실은 뭐 수급인 건데 수급이 사실은 이 모멘텀과 실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반도체 안에서도요. 실적이 좋아질 애들 쪽으로 집중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보물창고 실적 기대주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2분기에 좋아질 종목들이 벌써 튀고 있어요. 반도체와 바이오는. 이제 새로운 또 업종을 찾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고 지금 개인들이 매달리고 있는 2차 전지가 분명히 좋아지는데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그러면은 1분기 정도는 좀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1월 정도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분기 안에서도 1분기에 후반부 뭐 2, 3월 정도쯤 돼야 될 것 같고 뭐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도 꾸준히 관심을 갖되 지금은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테마가 따로 있고 2차 전지는 그냥 놓으면 아쉬우니까 조금 쥐고 있는 그리고 이미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ETF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ETF도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지금 그 좀 올해 장기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달 한 2개 분기 정도 들고 가는 ETF는 한 10%에서 한 8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ETF 투자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메인스트림을 잘 찾자, 주류를 찾자는 거예요. 지금 본류가 어디냐, 지류에서 헤매지 말고 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주 테마, 지금 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최고 관심사가 어디냐 이걸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몇 번 그 CES도 그렇고 이제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JP 모건도 그렇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어떤 테마가 나오게 될지 다루게 될지도
뭐 뉴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요즘에는 워낙에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책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뭐 책도 지금 CES 지나가고 나면 사실 CES 자체보다는 그 CES가 남긴 투자의 방향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자들이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자. 이게 다 왜냐하면 수익과 연결되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이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그거를 귀담아 들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방향을 잡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여간 지금은 시장은 분명히 좋아지고 너무너무 멋지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제 지금 그 댓글에 구독자도 뭐 100 몇십 %씩 수익 냈다고 오늘도 글을 남기셨던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제가 그 이렇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드린 자료를 그러니까 재료를 뭐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뭐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한테 고맙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저도 감사할 뿐인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고급 어떤 그 막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선별적으로 지금은 아주 중요한 그 시기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가 440 종목이 올랐고 450 종목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더 적은데 0.55%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코스피의 경우는 대형주 쪽이 더 잘 갔다는 거죠. 코스피 100이 0.81% 올랐으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잘 갔고 여전히 뭐 여기에는 삼성전자 지분이 클 겁니다. 코스닥은 1152 종목이 올랐고 417 종목이 빠졌는데 1.43%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1.04 올랐으니까 대형주도 좀 별로였고 뭐 오른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갔다는 거죠. 뭐 빠진 종목이 그러니까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았다.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은 팔았는데 중요한 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샀어요. 근데 왜 코스닥이 더 좋았을까?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이제 매매를 하느라고 그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강한 어떤 수급이 집중돼서 특정 어떤 테마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코스닥에. 어디에 갔을까요? 바이오와 반도체. 이따가 이제 업종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의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선물 지수 빠지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0.4% 이게 아니라요. 더 커졌어요. 이 2배, 0.8%, 0.7%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폭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우리 증시도 만약에 미국이 많이 빠지면 못 견디고 좀 빠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빠진다고 하면 뭐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 일정 부분을 가지고 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면 익절하시고요. 이제 비중을 좀 줄이자는 거죠. 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고점에 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거면 지금은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수익이 났던 한 5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위쪽에 고점이라는 어떤 신호가 보이는 어떤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매물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은 어김없이 부딪혀서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 지수가 빠지면 그런 종목들은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비중을 줄이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기회는 돌면서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그 잘 못 가고 있는 종목을 많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돌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0.96%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300원 다시 돌파를 했는데 외국인들 수급 보면은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구간인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0.17%가 내려서 71달러, 71.65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저거 한번 볼까요? 그 고객 예탁금 보면은 지금 2조
6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마지막 거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첫 거래 이 연말과 연시를 지나면서 일단은 2조 6천억 정도가 좀 빠져나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혼조 및 혼조 등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 장중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폭이 확대되며 상승 전환했고 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장 초반 상승 전환했고 반도체와 제약주 강세로 1%대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CXL 테마에 힘입은 반도체 관련주 강세로 상승 마감. 지금은 HBM과 CXL 이 두 가지 테마인데요. 오늘은 CXL 테마가 좋았고요. 강했고요. 이거를 지난주에 매수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기분 좋은 한 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현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미국의 연말 랠리 및 2024년도 증시 상승 기대감 등 영향과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비금속, 반도체, 제약업종의 강세가 뚜렷했고 특히 차세대 기술 상용화 기대감에 힘입어 CXL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에 힘입어 오른 종목은 그 기대감이 이제 그 사라지는 어떤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기대감과 관련된 재료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면 빠지니까 이것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 79,600원까지 1.4% 올랐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8 올랐죠. 1, 2, 3, 4, 5위가 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가지만 조금 내려보면 셀트리온이 거의 뭐 15% 가까이 3만 원 딱 올리면서 23만 원대 돌파했는데 자, 이제 신주 상장일이 1월 12일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 작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전만 하더라도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중단되고 이 거래 정지되는 그 타이밍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22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대충 고점이 23 많이 봐야 23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흘가량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합병을 하고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요. 지금은 그 사이에 합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어제 오늘 사이에는 다케다 제약 그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매권 그거를 수백억 원 또 이익을 남기고 뭐 매도한다는 팔기로 했다는 분할 매도한다 그랬나요? 그렇게 그런 소식도 나왔고 몇 차례 그 임상 성공한 그런 것도 나왔고 다 하나같이 블록버스터들인데 호재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크네. 그러면은 이제 1월 12일 날 합병 신주가 상장하고 나면 6개월 안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친다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겠죠.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고요. 아마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좋을 게 단 한 개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질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카카오도 6.63%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는데 포스코홀딩스와 기아가 특히 기아는 이제 10만 원 고점에서 조금 조정받는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대 중반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거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치면서 뭐 크게 올랐고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7%대 하락이 나오면서 자리를 바꿀 가능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10%대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딱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빠진 종목 보면은 알테오젠이 있었지만 뭐 HPSP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그다음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정도가 약간 빠졌습니다. 자, 오늘 업종 보면은 의약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보면은 셀트리온이
14.89. 이 대형주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업종 지수가 올라간 거고요. 자, 명문제약도 이제 5.9%, 두 번째 많이 오른 게 5.9% 올랐네요. 자, 빠진 종목들 보면 일성 신약이 4.23%, 유유제약 1우, 한올바이오파마, JW 중해제약, 유유제약, EUB까지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왜냐?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TCC 스틸 2차 전지하고 이제 거의 그 연동돼 움직이고 있는 지금 TCC 스틸이 4.59% 제일 많이 빠졌고, 동국제강과 사마알미늄이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원익QNC가 12%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뭐 거래 대금 자체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원익QNC 하나의 급등으로 나온 비금속 업종의 업종 최고 상승, 이거는 좀 왜곡인 것 같아서. 두 번째 반도체잖아요, 밑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약이지 않습니까? 자, 반도체를 이제 보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픽셀 플러스가 상한가 나왔고, 제주 반도체 21%대, 엑시콘 19%대, 이런 식으로 뭐 네오셈 18%대, 퀄리타스 반도체 16%대, 오킨스전자 13%대, 오늘 신청이 들어온 네페스 11%대, 리노공업과 하나머티리얼즈가 10%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오늘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은 금융인데, CNH가 4%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2%대 하락을 했지만 결국 에코프로가 1.39%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역시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피플바이오 15%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파맵신 11%대, 펩트론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42억 원 줄었고, 과열 종목 없었고요.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솔케미칼,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순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노르홀딩스, 조흥, 현대GF홀딩스, 유안타증권, 다올투자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SNS텍, 유진테크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뉴스를 좀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수급 들어갈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외국인 기관 오늘도 양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8만 원까지 왔고요. 79,600원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특이한 거는 연기금 사모펀드가 이제 팔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8만 전자 코앞에 두고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금투도 이제 좀 매수세가 좀 약해졌고, 외국인의 수급 강도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제 느낌에는 8만 원 정도를 찍은 뒤에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8만 원을 뚫는 그 모양새가 어떻게 나오는, 강하게 쫙 뚫고 가면 그 다음에 9만 전자까지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8만 원을 어떤 모양으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좀 눌릴지, 이거 잘 지켜보면서 매매하자는 거고요. 에코프로는 역시 지금 개인의 7거래일 연속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여기에 따라서 지금 63만 8천 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은 팔았어요. 이제 고점 부근에 왔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뭐 매도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기관은 1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 바짝 사고 있고, 금투도 마찬가지, 사모펀드 마찬가지 23만 원대 단숨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STI 오늘 이제 신청이 들어온 세 종목 중에 STI를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뭐 제가 드렸던 그 보물창고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수급이 개인만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가 못 가고 있었던 반도체들 중에 뭐 아주 특이하게 못 가고 있었는데, 기관도 연말까지는 계속 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오늘 올랐어요. 이제 개인만 샀지만 주가는 조금 올라왔고, 주가가 세게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라는 것을 지금 이제 미국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STI가 이 장비를 개발해서 중국과 국내 진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반도체 또는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실적 보면은 올해 24년도에 영업이익이
7% 늘어나고 내년에도 뭐 50%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출도 마찬가지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신청받은 종목 네페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이요. 16만 5천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매도 결국 2,200원 넘게 매수가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단숨에 2만 원대 돌파해서 21,900원까지 갔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반도체 사업과 전자재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한 플립칩 범핑 기술을 확보해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자동차 같은 다양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칩셋을 위한 WLP라고 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등등 확고한 국내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전자재료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 실적을 보면요. 3분기 보고서인데 작년에 3분기에 2억 원 흑자였는데요. 올해는 146억 원 영업 적자를 냈고요. 누적으로 작년에 42억 원 흑자를 내다가 올해 579억 원의 적자를 내서 저는 지금 반도체가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뭐 이 종목은 제가 언급한 적도 없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아까 외국인 수급 막 들어오는 거 보면 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사도 막 사도 실적이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네페스는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좋지 않은 2023년을 뒤로 하고 24년에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사실은 제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진단이긴 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시장 전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종목들은 어쩌면 보석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오늘 들어왔어요. 신청이. 기관이 55,600주를 넘게 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5만 주 넘게 산 적이 없었어요. 오늘 기관에 특히 금투와 사모펀드와 또 연기금도 오랜만에 연기금도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3일 연속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브가 사실 BTS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그런 우려를 좀 많이 씻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이제 24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해서 하이브 이제 괜찮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오늘 이제 뭐 블랙핑크하고 이제 재계약이 안 됐다고 하는 YG 엔터 같은 종목은 급락을 했지만 엔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라든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있는데 엔터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히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이브 같은 종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왜 올랐냐? 요 밑에 6명의 이 아이돌, 오마이마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이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뭐 하이브 레이블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제 스페셜 영상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저는 뭐 이 아이돌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몰라서 제가 이제 큰 투어스군요. 투어스라고 하는 투어스가 TWS가 투어스군요. 투어스 프롤로그 오마이마이 7 세컨즈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게 공개가 6시인가 오후 6시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하나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아이돌,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할 것 없이 너무 다 잘생기고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 다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팬덤이라는 것이 전혀 이제 뭐 저 같은 진짜 그 중장년층의 어떤 그 나이대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또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들 저번에 무슨 어디 광고판으로 지하철역인가 어디를 도배한 I'm Hero라고 써 있는 임영웅이죠. 그분도 팬덤 완전 어마어마한 팬덤이고 또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고령층과 중장년층과 뭐 청년층 뭐 아니면 하이틴들 이렇게 연령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방식과 각각의 모양으로 그런 팬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그 팬덤의 이제 어떤 양상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구현된다기보다 어쩌면은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뭐 AI나 뭐 다른 것들 새로운 기술과 결합을 하는 형태로 그럼 위버스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곧 굉장한 수익을 이 엔터테인먼트사들에게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잠깐 또 해봤고요. 자, 지난 이제 대신증권에서 28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하이브 리포트인데 BTS 군입대 멤버가 남기고 간 선물 이런 제목으로 BTS 팬덤과의 소통에서 2024년 활동 암시. 벌써 제대할 때 됐나요? 요새 군대도 짧잖아요. 그래서 이 업종 내 최선호주로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 33만 원 등등. 지금 23만 원이니까 24만 1,000원 얼마까지 올라갔죠. 다시 오늘. 그래서 아직도 증권사들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또 잘 갔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을 보면은 24년도에 영업이익이 18% 증가, 내년에는 21% 증가, 꾸준히 늘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3조 원 가까이까지 붙습니다. 어쩌면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에 매출 3조 원을 찍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엔터도 올해 초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2025년도 정도를 노리면서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유용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을 볼까요? 삼성전자는 0.13% 100원 빠진 79,500원. 약간 조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0.47% 3,000원 오른 64만 1,000원. 셀트리온 0.22% 500원 오른 23만 2,000원. STI 0.17% 50원 오른 29,850원. 네페스 0.68% 150원 오른 22,050원. 하이브 보합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일봉을 보여드리면 뭐 너무 그 2년 이상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보여드려야 돼서 주봉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85,500원 정도, 8만 원대 초반 정도에 그 21년도 12월 달의 고점, 그 다음에 21년도 상반기 내내 저점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이 8만 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항벽이 단단해요. 이걸 바로 뚫을 수 있을까? 지금 반도체 쪽의 기세를 보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증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지 하는 그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오늘 선제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물 저항선이 8만 한 500원 정도에는 있다는 거. 그래서 8만 원 터치하고 나서는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많이 빠져도 아무리 많이 빠져도 뭐 7만 5천 원 밑으로 빠지진 않아요. 7만 한 6천 원 밑으로는 빠지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줄이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7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 정도 많이 빠져도 그러면 다시 상승할 때는 8만 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뭐 약간의 비중 축소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봐도 뭐 전체 수익 실현해 버리고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매물벽이 아주 길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매물대의 상단 저항선이 어디냐, 그리고 하단 지지선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그 상단이 68만 7,500원 정도, 한 69만 원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은 70만 원 가까이 붙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마침 초록색 61선까지 내려오니까 61선이 지금 70만 원대 초반이니까요. 한 69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주가가 하락하고, 바닥에 57만 9, 한 58만 원 정도인데 한 60만 원 가까이 붙으면 5.60만 원 조금 깨지더라도 이제 이거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매물대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점에 상단의 저항선도 세고 하단의 지지선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58에서 69 사이의 움직임, 당분간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69를 뚫으려면, 그래서 70 넘게 올라가려면 굉장한 모멘텀이 뭔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58만 원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저 밑에 뭐 481선 올라오고 있는 뭐 40만 원 이런 자리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또 지금까지 이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추락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악재가, 엄청 큰 악재가 나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둘 다, 당분간은 둘 다 어려울 거라고 봐서 하단 지지도 굳건하고 상단 뚫기도 좀 어려운, 그게 최소한 1분기 정도 가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뭐 1월 안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유력한 것은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지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지는, 전기차나 이 배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뚫어요, 69를. 근데 바닥도 58, 57 뭐 이런 데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자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저라면 만약에 60을 깬다면, 이제 하락을 해서 60을 깬다면 그때 가서 에코프로는 뭐 매수할 생각을 한번 해볼까 싶고, 지금은 만약에 매수한다면 에코프로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고를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아직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급도 꼬여 있고 주가가 약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증시가 뭐 고점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도요, 사실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오늘 오늘 주가의 이 고점, 윗꼬리, 이 윗꼬리가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요, 19.6% 24만 1,000원까지 갔었는데 한 만원, 9,500원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윗꼬리의 정체가 뭘까? 자, 이렇게 주봉을 쭉 길게, 이것도 일봉 보여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서 주봉을 보여드리면 저점이 이렇게 23만 한 4,000원, 5,000원 정도의 저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1년도에. 자, 여기가요, 지금 23만 원대 이 구간이 굉장히 긴, 굉장히 강한 한 5개월 정도의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낸 그 저항선이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제가 볼 때는 23을 이제 맥시멈 자리로 봤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글쎄, 23만 원, 제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굉장히 일찍 왔어요. 한 열흘 일찍 왔는데 여기서는 더 뚫고 올라가기가, 그냥 그 합병 이슈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13에서 23까지 10만 원을 올렸으면 한 80% 정도의 수익을 지금 10월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80%의 수익을 이 대형주가 내줬다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TI 역시 아까 이제 그 에코프로처럼 STI도 긴 매물대 상에,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요. 주요 고점들과 주요 저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고점은 38,800원 정도, 저점은 28,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29,800원이면 딱 중간에 있는 지점인데,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28,000 한 몇백 원까지, 그러니까 29,000원대 초반으로 밀린다면 그때는 또 매수 유효. 그리고 3만 원 넘어가면 조금 추이 지켜보다가 눌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 지금 이 STI 같은 종목은요, 분명히 반도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구조. 그리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은데 혼자 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좋으니까 신규로 매수한다고 하시면 일정 부분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반도체니까 잘 가는구나 하면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분할 매수해서 매수 들어갔는데 주가가 좀 빠진다, 그래서 29,000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29,800원이라는 자리가 오늘 아까 제가 낮에 28,900원 뭐 이런 자리를 딱 찍어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가 딱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건데, 29,800원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요. 애매하다기보다 매수할 만해요. 근데 매수를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막 100%, 50% 이렇게 사는 거는 좀 그렇고, 한 20% 정도 들어갔다가 오늘 낮에처럼 좀 빠지면은 거기에서 좀 더 비중을 확대. 그리고 샀는데 오른다 그러면 매수 확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페스인데요. 네페스는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색깔도 뭐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자, 일단 분홍색이 지난 올해 7월에 있었던 고점 22,5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오늘 단숨에 많이 오르면서 아마 내일 거길 터치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뚫으면 노란색 23,700원쯤 됩니다. 그리고 그거마저 뚫으면 초록색 25,100원. 여기가요, 각각 매물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900원까지 온 지점에서 22,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출렁일 가능성,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막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뭐 조정이 좀 나오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그게 22,500, 23,700, 25,100 요 세 번의 자리가 지금 각각 그 매물벽들이 이제 있는, 매물벽이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모습을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인데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 하단 지지가 정확하게 11월 중순에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급등을 해서 241선을 돌파했다가 121선 두드려 맞고 다시 밑으로 빠졌다가 21선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듯 하면서 오늘 눌렀던 그 눌림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21선을 단숨에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여기서 내일 조정이 나오면 좀 빠질 건데, 이때는 241선 또는 121선 이런 주요 이평선 지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깨지면 다시 주가는 좀 밀리는 거고, 안 깨지면 증시 분위기가 바뀔 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지라인 확인하고 매수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 보면요, 다우가 마이너스 172, S&P 500은 마이너스 30 정도, 나스닥도 154, 마이너스 154.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나스닥 개장까지. 자, 다우는 215, 낙폭 크게 늘리고 있고요. S&P 500 마이너스 30, 나스닥 마이너스 170, 낙폭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크게 빠지면 내일 우리 증시도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 축소, 그냥 비중 축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고 어느 정도 빠지느냐에 따라 약세에 따라 다른데,
뭐 기준을 마이너스 3%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5% 잡아도 되고 특정 이동평균선 잡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요.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달궈져 있는 상태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구간,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지금은 고점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내일 우리 증시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다면 우리도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